안에서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저 좌파들은 강화문에 침투해서 멀쩡한 살아있는 권력을 깡그리 뺏고 수많은 난장판 짓을 해도 멀쩡한데 왜 보수는 그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서 울고 불고 그 1, 2년을 그렇게 세월을 보냈건만 어떻게 딱 한 방에 무너져서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 몰라서 들어온 건가? 아니면 공부를 안 해서 들어온 건가? 아니면 알고도 들어왔는가? 큰일 났구나. 그래, 공부를 하자. 이 양이면 이 안에서 고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내가 왜 태극기 집회의 사회자로서 오늘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라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한다면 나와 같이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공부를 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왜? 교육되지 않고 숙련되지 않는 이런 조직은 결국은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손상대 뒤를 이어서 서청대 올인하는 이런 경우가 판판이 생길 수 있겠구나. 8월 15일도 사실은 비상형이 내려서 제가 못 올라갔습니다만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될 거로 보고 안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먼저 좌파들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쟤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똑같고 어떻게 해서 목표만 정해지면 완전 무슨 고양이 자기보다 작은 동물 잡아먹듯이 그렇게 앙간해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직업처럼 하는 직업군이 있고 심심찮게 집회를 벌이는 그 옆에 아군이 있고 아군과 전문가가 붙으니까 이건지 저건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젊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게 촛불 집회 성공자겠습니다. 정말 성공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습니다. 이겼든 졌든 간에 그러면 태극기 집회의 실패 원인은 또 뭔가 뭐 이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 이걸 뜯어고쳐야지. 이런 걸 안 뜯어고치면 100번 1000번 수없이 100년을 태극기를 들고 흔들어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얻을 수도 없다. 결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내렸고요. 제가 이제 그 현탕기국 집회 1회부터 4회를 봤던 사람으로서 도대체 그러면 탕기국 집회 과연 처음부터 우리가 이 탈핵 전국의 이 분위기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나섰지만 그래도 집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주체자로서는 승리를 목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막을 수 있다는 이래 의미심장한 모가지를 내놓고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건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결연한 의지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저도 반성을 해야 되겠고 한기국 집회를 끌고 왔던 주체자로도 반성을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모르고 거기에 태극기 집회에 관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주최처 그 중에서도 딱 1인이 한 명이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런 집회 형태로 한기국 집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오죽하면 처음 집회를 봤던 저와 여성 그 사회자가 도대체 이렇게 대군이 모이는 이런 집회에서 어떻게 회의 한번 안 하고 토론 한번 안 하고 평가 한번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형 집회를 끌고 갈 수가 있느냐? 안 된다. 회의라도 하자고 했는데 깨졌습니다. 내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또 재판부에서도 이건 아닌데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수백만의 관중이 모이는데 회의 한 번 안 하고 토론 한 번 안 하고 평가 한 번 안 하고 입 한 번 안 맞추고 어떻게 그게 집회가 되느냐? 말을 되는 소리를 해라. 안 되니까 집이고 사무실이고 자동차고 뭐고 전부 압수수색 돌아서 다 털어갔습니다. 털어가 보니까 사실이 맞거든요. 우리가 뭔가 주거니 받거니 뭐 하려고 그러면
핸드폰을 통해서 뭐 주고받은 문자가 있든지 아니면 그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메일을 주고받은 게 있든지 통화 내용이 있든지 아니면 뭐 CCTV 통해서 그 동네 왔다 갔다 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타난 게 없습니다. 저 구속시킬 때 공소장 내용이 이겁니다. 피고인 손상대 지가 가택 지가 그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압수수색 해보니까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잡아 넣어라. 아니 증거가 없어서 얻던데 아니 무슨 귀신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말하지 않고 뭔가 이래 큰 일이 될 일이 없잖아. 그죠? 설령 통화 기록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안에 내용을 봤더니 저 핸드폰 도청을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써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녹음된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경찰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 도대체 왜 여기에 통화된 내용을 여기에 기록이 되니 뭐냐 했더니 그거 송장님 뭐 통화하다가 이래 얼굴에 이래 부딪혀서 자동으로 뭐 녹화된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는데 조만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기를 할 겁니다. 어제 아직도 그 국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그 경찰청장의 그 모습을 볼 때 아직도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들고 있는 이 사실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조만간 방송과 직접 경찰 상대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기국 집회 1회부터 3월 10일까지 사실 19일까지 갔어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주최 측에서는 과연 어떤 전략 전술을 가지고 당기국 집회를 이끌고 갔는가? 자기들 말로는 전략과 전술이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게 마이크만 잡으면 이 마이크가 조금이다 사실. 그런가 본데. 예. 그대로 잘 들립니다. 어디서 하겠습니까? 뭐 없어도 됩니다. 그. 네, 네. 공연이 나왔더라고요. 유성. 네. 전압을 좀 센 거로 해야 돼, 송 교수님. 아니 직접 돌려가지고 직접 돌려가지고 밑으로. 사실 이제 강의나 연설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딱 끊겨버리면 연설을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기 이수춘 교수님 이해는 거의 없다고 제가 봅니다. 제가 잠시 잊었는데 오늘 사실 이 자리를 그 마련해 주신 우리 박성대장님, 이주천 교수님, 그리고 우리 그 이종관 부회장님 이 세 분, 그리고 그 또 집행진들, 그리고 오늘 찾아와 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이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은 군의 얘기로 하면 적어도 군에서 이런 전략과 전술이 있다 그러면 직접 전쟁에 뛰어드는 군사들은 다 알아야 돼. 그죠? 우리가 오늘 이러이러한 매뉴얼로 이렇게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고자 하니 이런 식으로 움직여달라 이래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당기국 집회를 할 때마다 무슨 전략이 있고 무슨 전술이 있는지는 도대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보면 이제 당기국 이제 그 집행부들한테 이제 공격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아프지만 바늘이 아닌 대포라도 쏘서 잘못된 수술 부위는 도려내야 됩니다. 그 전략과 전술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땜질식으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주최측 그 여러 명도 아니에요. 거의 혼자서 다 독단적으로 해왔던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적어도
그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뭐 회의를 하고 아무 집회를 끌고 간다 그러면 자 집회를 끌고 가는 주최자가 있고 그리고 그 주최자로부터 받은 식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는 사회자가 있고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면 그걸 평가하는 전문가 그룹도 있고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난 행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평가해서 다음 그 행사를 제대로 해보고자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된 태극기 집회가 그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감옥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똑같은 형태의 집회였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죠. 아 그냥 이렇게 흔들다 보면 문재인 정권이 알아서 쫄았어.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 그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알아서 꼬리를 내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기국 안에 집회 경험이 있는 자도 없고 집회를 이끌어본 리더자 역할을 해본 사람도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없고 투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투사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생기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도 보수에 나름대로 투쟁력을 갖고 있다는 이런 세력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 집회를 주장했던 탕기국 그 목표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화 집회로만 모든 걸 끝내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결과만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집회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일명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이 하나로 딱 끝날 수는 없잖아요. 상황, 시간, 그리고 오늘, 내일, 오늘 집회, 내일 집회가 다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바로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목표가 달라지면 그 목표를 빨리 수정을 하고 전략과 전술이 빨리 바꾸어서 그 현실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냥 태극기만 흔들고 행진만 하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많은 이만은 그냥 후원금만 걷어서 모금통에 여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당기국 집회가 흘러갔습니다. 제가 그 사회자면서 그러면 나는 그 사회를 봤으면 그런 거 네가 알면 그런 거 좀 따지고 달라들지 그랬느냐. 달라들었죠. 내가 3회 때인가 4회 때인가 아마 그때 심하게 달라들었으면 저도 깜빵에도 안 가고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밑에서 태극기를 들었을 겁니다. 주최 측에 하는 일에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쌍수를 켜고 달라들면 그 자리에서 뭐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와 첫 번째 사회를 봤던 최영숙 씨입니다. 이분이 연사 때문에 서로 오해를 했는데 네가 마침 그 연사를 뭐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당해서 팽당했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고도 그러면 니도 싸우고 내려오지 그랬느냐?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막아보고자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데 내가 물러서면서 아이고 내가 정강이하고 뭐 누구가 싸워서 내가 이 모양이다 이러면 제가 편하겠죠. 갑자기 가다가 태극기 집회 바람 빼는 꼴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아 참고 가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필요한 자리가 여기라고 보면 이거 목숨 다할 때까지 해야 되겠구나 꾹 참고 갔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결국 3월 10일 날 그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왜 전략과 전술이 없는가? 이건 단편적인 게 딱 하나입니다.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 현재 그 안국동 그 역전 옆에서 우리가 마지막 그 탄핵하던 날 집회를 할 때 탄핵 발표 이후에 갑자기 집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훈련되고 숙련되고 전문가가 있었다는 이런 집회 같았으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택했을 겁니다. 다 쳐들어가서 박살 나든지 아니면 뭔가 분위기를 깔아쳐서 사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아마 이런 무슨 매뉴얼도 갖추고 있었으면 그렇게 호소를 했을 텐데 반대로 집행부는 하나도 없고 단상을 향해서 물병이 날아오고 돌이 날아오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말려도 안 되는데 그래서 가라고 욕을 하면서 돌격을 했다가 그게 딱 걸려서 저 죄는 또 하나밖에 없어요. 돌격한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잡아넣었습니다. 좌파 정권에서 돌격이 아니라 돌격하세요 이래도 잡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데 야 3월 10일날 이런 일이 당해도 사람이 4명이나 죽고 40~50명이 부상을 당하고 우리가 감옥까지 가게 생겼는데도 아무런 매뉴얼이 없이 이 집회를 끌고 왔구나. 큰일 났다. 감옥에 들어가서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그날 폭력 집회가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울분에 차서 유리창이라도 하나 깼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구속이 돼서 감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린 많은 열사분들에 대해서 탕기국은 아무도 한 게 없습니다. 물론 저도 똑같죠. 아직도 이분들이 울분에 차서 그 수많은 돈을 걷어서 다 어디에 썼길래 이런 유가족들한테 이런 피해를 당한 탕기구에 앞장서서 일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입을 싹 닦아버리고 모른 척 하느냐. 이분들이 또다시 그 울분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나봤더니 아마 또 법정청에 또 들어갈 것 같아요. 앞에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고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그래도 그런 사고가 터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매뉴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인간적인 일, 도덕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이라도 내가 집회에 아무런 실력이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마구잡이로 가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일이 당했는데 그래도 나 이런 일 때문에 이래 큰 일을 당해서 가슴이 아픈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내 집은 안 팔아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지도자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심한 말하면 뛰어올 것 같아서 제가 참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만간 방송이나 다른 어떤 장소를 택해서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갈 겁니다. 탕기국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액수가 60매덕이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10원도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뒤져봐야 되겠죠. 이거 사실요. 이런 거는 좌파들이 들으면 이 황당한 거고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 없어요. 유치원생들 모여서 집회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그래 아무 주고 흔들어봐라. 너가 있다가 다시 모여서 까불면 그 몇 사람만 집어여버리면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태극기 집회가 과연 처음부터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갔는가? 그냥 탄핵 상태가 되니까 빨리 나서라. 그냥 우해서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갔느냐. 이래 오든 저래 오든 간에 그래도 뭔가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갔을 때 아까 제가 네 가지 읽어드린 나름대로는 그걸 막아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태극기 들고 나왔는데 정작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리더자는 자기가 가는 목표를 몰랐던 게 아닌가. 단순히 태극기만 흔들면 그냥 먹혀들 것이다. 이런 아니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목표 도달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고 그것도 아니라면 전문가에 대해서 배우든지 뭘 해서 흉내라도 내야 될 텐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회 주최자가 몇 명이 있으면서도
한 명이 독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리가 됐던 겁니다. 대군을 이끄는 대중 집회가 한 사람의 독단으로 계속 추진되는 것도 문제지만 매번 행사 때마다 벌어지는 크고 작고 이런 사소한 일들이 나는 아니더라도 이런 집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오늘 집회를 하는데 어떤 놈이 휘발유를 둘러매고 왔더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는 방법이 좋았을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어떤 여인의 밍크 코트를 칼로 걷더라. 이런 걸 방지할 방법은 없겠는가? 다음 집회 때 또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토론하고 회의하고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크고 작은 이런 사소한 일들은 계속 벌어집니다. 저도 몰랐지만 공소장 내용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사건건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내가 경찰서에 데려다 줬다. 그러면 데리고 갔어.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해서 태극기 집회에서 붙잡아서 이렇게 모시고 왔으니까 공적은 우리한테 있고 나쁜 놈은 이놈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놈이 나쁜 짓을 한 게 우리한테는 거꾸로 와버렸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전혀 대책이 없었다. 그렇다면 태극기 집회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실패 원인 중에 가장 큰 실패는 언론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매사 어떤 대규모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날벼락을 치거나 어떤 무슨 일을 해도 대군이 모이는 장소에는 꼭 언론이 도와주거나 분탕질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떤 언론이 됐든 자 A, B, C, D 한 50개가 있는데 A는 우리한테 아군이고 B는 중도고 C는 아니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 언론 네 멋대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내비두고 언론 관리를 안 한 그 결과가 결국은 언론이 가짜뉴스에 조작 뭐 폄하보도 침소봉대 막 해서 태극기 집회를 완전 하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방송과 신문이 첫부터 내뱉은 일sem이 지금 태극기 집회는 박사모 단체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딱 깔아뭉개버렸어요. 안 되겠구나. 제가 정강용 대변인 되기로 했습니다. 빨리 박사모를 거둬라. 당신이 어떤 뭐 TV고 뭐고 언론과 인터뷰할 때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모가 아니다. 이 박사모는 일부밖에 없다. 여기 요만큼이 박사모인데 왜 전체를 박사모로 몰고 가느냐?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슬로건 이런 것도 바꾸고 다 바꿨어요. 그래도 이미 먹잇감을 딱 겨냥한 언론들은 계속 박사모로 몰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에는 박사모로 몰아버리면 박사모 때문에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고 박사모는 박근혜 대통령만 좋아하니까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박바야. 이렇게 딱 낙인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좌빨 언론들이 결국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미호도 조선일보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방송을 하나를 잡았으라도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그 언론사를 쳐들어가서 우리의 요구가 먹혀들 때까지 아니면 엉터리 뉴스라고 보도하지 말라고 있는 사실만 보도하도록 압박을 넣었어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하나 제대로 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엉터리나 왜곡 보도가 나올 때 조선일보 절독을 부르짖었습니까? 그 조선일보가 설마 너희들이 절독해서 몇 분아 우리가 절독이 되려고 천만의 말씀이요. 불같이 붙어서 조선일보가 흔들릴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TV조선의 이진동 기자 책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간부회의가 열렸고 그 안에서 야, 이 상태로 들어가다는 조선 큰일 나겠다.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라. 제가 이걸 읽고 아이고 그때 계속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탄핵을 두저치고 조선일보를 물고 끝내로 늘어졌으면 조선일보가 우리 편에 조그만 기사라도 써주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감옥 안에서 해봤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전략과 전술들이 물론 오늘 여기는 이제 집회 끌고 가신 분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나서서 이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제 타겟을 삼아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언론들이 편파 보도와 폄하 보도 그리고 거짓 보도 또 촛불 일방 보도 이렇게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탕기국에서는 아무런 대처를 못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과연 그러면 좌빨들은 민주노총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본부는 과연 어떤 전략과 전술로 싸워왔는지를 제가 비밀문서 하나 빼왔어요. 이것도 자칫 나가면 또 난리 나니까 어떻게 잘 해보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월호 이후에 좌파 국회의원들은 허구한 날 촛불 집회 현장에 가서 세월호 배지를 걸고 거기서 이 소리 저 소리 보수 망가지는 소리를 막 해대는데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는 그 오랜 기간 중에 거기 나와서 연설한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나온 분이 잘했고 안 나온 분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적어도 보수 집회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보수당에 찾아가서 전략과 전술을 짜고 거기에서 안 나오면 너를 가만 안 두겠다 뭐 억압을 여든지 해서라도 떼거리로 거기 나왔어야죠. 나오나 말아가 아니라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기술이고 그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집행부인데 오면 놀고 말면 말고 왔는데도 기분 나쁘다고 또 안 올려보내요.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되거나 지금 현재 한국당이 되거나 결국은 아무 도움을 못 받는 오히려 태극기 집회를 망가뜨리는 주범격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일 났구나. 제가 조만간 국회를 찾아갔어요. 그래도 아는 사람들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한번 조인들 해보고 향후 태극기 집회의 그 방향도 설명을 좀 했어. 너희들이 왜 태극기 집회에 앞장을 서야 될 이유부터 시작했어. 이런 걸 좀 설명을 했어. 안 나온다 그러면 태극기 집회 앞으로 서울역, 저 대한문, 저 동안면세점 이런 데 할 필요 없어요. 당사 앞으로 쳐들어가야지. 거기 가서 1년 12달 거기 있으면 하면 돼요. 우선 그리고 그 태극기 집회의 가장 사실은 맹점은 독재는 사실 안 좋은 건데 1인 리더 체제로 이 집회가 굴러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태극기 집회는 그 아수라장이 됐고 망가졌습니다. 대규모 집회에서는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항상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을 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대책 정도는 갖고 있었어야죠. 태극기 집회를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것은 딱 식순 한 장밖에였어요. 좀 이따 보시면 알지만 좌파들은 4, 50장씩 되는 이런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도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로 재판하면 깜짝 놀라죠. 이 아들은 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그 수많은 대군이 매뉴얼도 없이 따라갈 수 있느냐. 사실이었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 주었고 또 그렇게 하나같이 움직였고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었기 때문에 그래도 형제 같은 동지들의 어깨를 만지면서 그 추운 겨울날 더운 여름날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래 우리가
그 실패의 또 다른 원인 중에는 이미 앞에 밝혔습니다만, 첫째, 집회란 것은 그냥 단순 집회인가 아니면 투쟁에 좀 섞여 있어야 되는가 하면, 투쟁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투쟁 전문가들이 있었어야 돼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강용 씨도 저도 권영애 씨도 정광택 씨도 민중홍 씨도 아무도 투쟁가는 아닙니다. 성격만 조금 더러웠지 투쟁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좌파들처럼 이런 집회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훈련되고 집회 관리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들이 암암리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관리를 계속 했어야 됩니다. 4분 5일 되든 뭐 혼자 자빠지든 뭐 누워 자든 그냥 놔둬버리면 그건 집회가 아니고 그냥 반상회하러 놀러 갔다가 지금 가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세력화보다는 순수한 시민 결사체로 끝까지 남아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집회 사회를 보던 도중에 갑자기 주최 측에서 정치 세력화로 만든다고 저에게 알려왔을 때 제가 단호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 세력화를 만드는 그날부로 집회는 망가질 것이고 4분 5일 돼서 다시는 봉합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힘을 그 힘으로 대항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정도에 하차를 했습니다. 생명수를 발표하고 나는 정치 집회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와서 그쪽으로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 모아서 집회를 이끌어왔던 게 오늘 이제 아마 남아있는 이런 분들일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만 200만 모여서 똑같은 목소리로 탄핵 모여를 외치고 있었으면 대선이 가까워오는 이런 시점에 내가 그래도 대통령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라면 태극기 집회를 찾아와서 손을 내미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내밀 것이고요. 한 명이 내밀면 다행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내밀면 우리가 봤을 때 태극기 집회에서 그래도 쓸만한 인물, 그래도 보수를 사랑하고 앞으로 보수를 대표해서 이끌어갈 수만 있는 이런 능력자, 이런 리더자,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갈라져서 우리가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후보를 내니까 조직을 다 깨버렸어요. 반대로 단일화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결국은 4분 노이 돼서 대선이 뭐 닦였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욕심이 있으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적당한 시점에 내 개인의 안위보다는 보수가 죽느냐 사느냐는 그 갈림길에서는 나를 포기하죠. 보수부터 살려서 정상 반열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여기도 나뉘면 안 돼, 여기도 나뉘면 안 돼, 여기도 나뉘면 안 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죠, 패배. 그건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로 그렇게 가다가 지금 현재 그 당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얼마 전에 정강용 씨는 그 당을 탈당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했으면 이런 아픔도 안 겪을 수 계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서 오늘은 탄핵 정부에 실패를 했지만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이런 세력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고, 흩어지지 않는 그 하나된 목소리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걸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조차도 상실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가오리라고 이미 그때 판단을 하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말 안 듣더라고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는 수밖에.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래 만약에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나온다면 몇 명이나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물었더니 처음에는 24명 정도 나온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된다. 왜? 24명 막 어르신 집회 현장에 와서 같이 흔들고 밀어붙이고 가면 오늘은 대선에서 못 이기겠지만 향후 정치 결사체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그럼 가능하지. 누가 나왔습니까? 조은치 의원이 혼자 나왔어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혼자의 그 결단력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 좋은 자리 벌고 나올 때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왔으면 단순히 어떤 한 당의 지도자보다는 그래도 태극기 집회에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지도자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는 거죠. 아마 조만간 애국당은 물론이고 전체 태극기 집회가 하나로 뭉쳐지는 여기에 분명히 제가 생각엔 조연 일조를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은 긍정적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량은 아니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로 공유하는 전술과 전략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이상과 미래 이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저 한국당이 우리 말을 안 듣고 바른미래당이 우리 말을 안 듣고 꼭 좌파들 행사하는 것처럼 태극기 집회를 깔아 뭉갠다면 우리 몽땅 애국당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애국당이 마음대로 저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다 버리고 일로 와야지 또. 이런 거는 유한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욕하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개체별로 흩어져서 덜 여물었다 보고 누군가는 분명히 나서서 그 수많이 흩어진 우리 태극기 세력을 분명히 하나로 뭉칠 것이다. 저는 이 안에 누군지 있습니다. 한 분 딱 있는데 딱 보입니다. 왼쪽 편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오죽하면 다리를 접고 방에 그냥 앉아버렸겠습니까? 목숨 걸고 목이 터져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하는 꼬라지의 결과가 이 모양이니까 그분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안되겠다. 충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쉬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조만간 그분이 여러분에게 집회 현장에서 또다시 괴성을 지르는 저거 아니에요. 저 괜히 또 방송에 누가 자막 깔아가지고 받아주지만 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아직 집행유예 3년에 아직 저 재판이 이제 대법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칼리면 한 3년 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이 이제 먼저 앞에서 하다가 3년 지나면 이제 내한테 물려주겠죠. 그때 되면 직업보다 목소리 더 커집니다. 시간이 이제 좀 갔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이제 자 그렇다면 3월 10일 이후에 여전히 분열의 모양새를 모면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2017년 3월 10일 집회에서 그렇게 큰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그 틀에서 지도자들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이니까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고 집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주체자들이겠죠. 탐기국 주체자들의 독선 때문에 숱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직접 보고도 여전히 현재 집회를 이끄는 이 주체자들이 아무런 변함없이 또 독선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로님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십니다. 지금 여러 곳에 분산돼서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주최자로부터 융합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 이러면 장로님 힘 좀 빌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같이 태극기를 흔들다가 사소한 감정과 이견 때문에 갈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로님 목소리 아니면 융합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융합이 안 된다고 보고 말만 하면 서로 못 잡아먹을 야단이야. 여기 가서 그래 어떻게 좀 안 되겠어요? 아이고 그 사람 그거 안 됩니다. 뭐 여기 가서 뭐리거든. 아이고 그 사람 말 듣지 말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거 도대체가 여기 가도 콩지 저기 가도 콩지 여기 가도 놀부 저기 가도 놀부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사람들 하는 꼬라지를 보고 좀 그대로 보면 계속 가야 되느냐? 안 됩니다. 지금 리더들 다 내려와요. 내려오면 안 되고 회장실에. 그 위에 있는데 밥을 안 주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전략과 전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끌고 오므로써 제암남 민초들의 후원금을 이렇게 낭비하는 걸 보고도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대 하나 차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면 지금 스피커다 무대다 뭐 곳곳에 만드는 그 경비 4분의 1만 해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자리 모여서 우리의 요구를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우리의 투쟁력을 보여준다면 오늘 후원금 100원 낼 분이 1000원을 낼 것이고 1000원을 낼 분이 2000원 내겠지. 교수님 지금 저 딱 만원 지금 얘기하려고 제가 간식법으로 다 봅니다. 자, 우리가 내 돈 만원 내 돈 10원 왜 안 아깝겠습니까? 그 돈이 진정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 그런 돈이 쓰여지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이 온다면 100원이고 2000원이고 10만이고 100만이고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왜 오늘 내가 태극기를 들고 저 광장에 가야 되는지 가슴을 치고 돌아오면서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왜 손상태는 안 나와서 왜 보도가 갔는데 안 나와서 전화합니다. 저한테 왜 안 나왔어요? 나가기 싫어 안 나가지. 갈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좀 이제 기다려 드려야 될 것은 좋다. 지나간 과거를 하고 모두 막살하고 그래 그거는 천년 전의 일이야.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새로 태어나는 태극기 세력이 되셔야 합니다. 이대로 망가지느냐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태극기 집회의 새로운 면모를 일신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통합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 그 결과를 꼭 따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오늘 이거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이것도 좌빨면이 또 배워가지고 야 보수들이 이래 한다는 게 분탕질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어설프게 막 읽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작전이니까. 태극기 집회 신성장 동력이 하면 지금처럼 태극기를 마구잡이로 흔들 것이 아니라 집회 전문가 아니면 좌파에 가서 집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요거 영어인데 서모이로 가요. 남의 나라 가서 훔쳐오는 거 있잖아요. 스파이지요. 이런 사람이라도 양성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걸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당장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양성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오늘 그 양성에 여기 보니까 아니요. 저를 딱 보시면서 저놈이 날 시키려고 그러네. 그리고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 사랑스러운 후배들 이미 한 2명 정도는 어느 정도 딱 결기가 딱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적어도 어떤 집단 집회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전략과 전술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짜서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바빠서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거 혹시 그 방송에서 지울 수 있으면 지우세요. 또 이러면 우파 방송들은 아니 실수한 지울게요. 아니야 지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좌파 그 기레기 언론들하고 달라서 보수 우파 이거 부재들은 좀 지우세요. 진짜 지워요. 얘들은 대한민국이 생기고 대한민국의 노조가 생기면서부터 시작해서 집회 전문가가 양성이 됐고 투쟁 전문가가 양성이 됐고
심지어 목숨까지 날릴 수 있는 이런 전사들이 다 훈련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10차 운영위원회입니다. 이 안에 재벌 구속 특위 뭐 박근혜 퇴진 뭐 여기에 별게 다 있어요. 법률, 적폐, 시민, 뭐 대협팀, 하여튼 언론팀 해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이렇게 세밀한 디테일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무도 없이 맨몸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이거의 절반이라도 이렇게 저는 뭐 좌파들 봐도 돼. 왜냐면 좌파들 생각에는 야 이거 보수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못하면 도둑질에서 배워야죠.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르는 걸 모른다는 필요 없어요. 훔쳐오든 아니면 뭐 가서 스파이를 하든 벤치마킹해서 내 거 일단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야 보수 중에도 아 거기 좀 전문가 같구나. 그러면 나는 이보다 더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노조가 아주 극심한 뭐 일본을 보낸다든지 뭐 북한으로 보낸다든지 이래서 전사를 만들어가지고 와야 되죠.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진짜 보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아니면 불의의 항거에서 그 뒤는 상상하십시오. 또 요것 가지고 또 누가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1인 독재 형태의 집회 운영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로지 딱 하나 이 집회 승리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집행부를 구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하면 안 되면 내치고 지멋대로 해보겠다. 이런 식이 돼서는 100만 대군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이 수많은 민중들의 신분을 꿈이라 생각하면 그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가마리 들만 내고 집에 가서 혼자 고민해보고 이것도 안되면 다시 풀어서 나는 생각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하는 행동이 순수하고 너무나 정의로워서 그 좌파 속에도 헷가닥 나들이 있어요. 그래 다 같은 국민인데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나 오늘부터 좌파 안 하고 가서 알려줘야겠다. 우리 사람도 이게 조국을 사랑하는 거는 보수나 좌파나 조금은 다르겠지만 좌파는 정권을 보고 시락거리지만 보수는 국가를 보고 웃습니다. 왜? 정권은 수시로 바뀔 수 있지만 국가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 각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태극기 집회를 어떤 이유가 돼도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이건 실제 시간 동영상을 보고 있는 태극기 집회 리더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잘 들어요 전부 다. 지금 이게 아니고 리더자들 댓글만 딴다고 했잖아요. 이거 손상대 네가 통합을 해.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맞지? 이렇게 이제 엄포를 좀 나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목표는 통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통합이 안 된다. 방법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너희끼리 그러면 집회를 해라. 세상에 변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이 갈라서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너희들이 한 달에 3번은 너희들끼리 그냥 집회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통합 집회만 여는 이런 집행부를 구성할 것이 쫄고 있잖아요. 지금 봐요. 제가요 감옥에 가서 그 얼굴을 참고 있을 때 내가 나가서 뭘 하겠다 이거보다는 이 울분을 내가 밖에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질러서 이 가슴에 있는 한을 좀 덜어내고자 나왔더니 지금 이 모양이 돼서 여기에 울분이 더 찼어요. 이제 남 눈치 보고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없습니다. 이거 이제 맞습니다. 언제까지 눈치 보고 언제까지 네가 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이만큼 이제 그 집회 뭐 통합 집회를 주도하고 하는데 그럼 하시라고. 진짜 대한민국을 아끼고 보수를 아끼고 망가져가는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신 분들 이 방송 보시고 조만간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진짜 이런 이거 좀 좌파의 조롱거리 현 정부가 보면 진짜 아마추어 같은 이런 집회들 이제 하지 맙시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하면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각자 그 어디서 하든지 하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모여서 네. 그렇다고 무슨 폭력을 하자 이건 아니에요. 네. 집회는 항상 그 아주 누가 봐도 양반처럼 보수는 사실 폭력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 3.5%의 그 혁명 이런데 민중이 한 35%가 강장에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외치기만 해도 어느 독재정부터 안 거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 촛불 집회에 그 적용됐던 이론인데 우리는 3.5%가 아니라 조금 높였어요. 요새 물가 다 오르잖아요. 3.9%까지 올려서 하면 아마 그 결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의 가장 모순 그리고 많은 언론이 조롱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태극기 집회는 왜 나이 드신 분만 나오느냐. 제가 많은 글과 또 방송 통해서 그리고 또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돼 있느냐. 그분들은 전쟁을 경험했고 월남전에서 6.25전에서 그리고 뼈아픈 보릿고개를 넘겨서 오늘 오신 분들이다. 그 사람들은 공상나 공짜가 들어도 전쟁 적자가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밤잠을 못 자고 있는 분들이야. 이런 사회적 현실을 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태극기를 들고 그 연세되신 분이 나오겠느냐.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너희들이 하는 꼴이 너희들이 꼭 공산화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거라도 막아보려고 힘은 없지만 간절인이 걸린 상태에서도 나온 거 아니냐. 이걸 왜 몰라주느냐. 지금 만약에 전쟁이 됐든 국지전이 됐든 아니면 경제가 폭삭 망가지면 너희들은 적어도 앞으로 대한민국에 50년 동안 거지로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이제 젊은 애들이 조금씩 깨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이론이 실제 사회에다 연결해 보니까 아니구나. 폭삭 망해지고 오늘 보니까 그 일용직 그 뭐 하는 거기에 줄을 쫙 섰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이제. 동네는 곳곳마다 문을 닫고 일거리는 없어지고 먹고 살기는 어려워지고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띠매고 거리 나와야죠. 제가 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3년 동안 오랫동안 힘들었으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도 다른 애들이 나와서 이제 알아서 이 말이 해야 되겠네. 자, 태극기 집회에서 항상 맹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자본력입니다. 이미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서 태극기 집회의 목숨을 끊는 방법은 파이프라인을 잘라낸다. 어버이연합인가 뭐 거기를 필두로 해서 정경련을 목을 쳤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돈을 걷어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되니까 돈이 없다 하니까 결국은 어디서 기웃기웃 해야 되고 종교단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본력 때문에 집회가 망가지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1,000명 정도의 태극기 진성 세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많은 시위했든지 좀 더 있는 분은 2만 원이라도 내서 투명한 계산하에 그 돈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30, 40대가 되는 젊은 아이들에게 그 광장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제 그만큼 노력하고 힘들게 왔잖아요. 우리는 그냥 만 원씩 걷어서
이거 갖고 요즘 보니까 턱걸비처럼 어디 삥딱 치지 말고 오로지 보수 재건과 태극기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에 또다시 보수의 날이 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앞장서가 있습니다. 집회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처럼 뒤죽박죽 그냥 모여서 구호나 외치는 이런 집회 안 되면 끝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지금처럼 계속 집회 뭐 이렇게 해서 나 흔들면 집에 들어가 되면 흔히 말하는 집회 피로감이 빨리 옵니다. 이제는 집회를 이끌고 있는 그 리더자들이 정확한 타켓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나게나 뭐 아무나 내려가라 올라가라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수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이 어디고 누구를 타겟을 해서 어디를 타겟을 해서 그걸 박살 내든지 아니면 끄집어 내든지 뭔가를 해야 결과가 나오면 크게 올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론의 문제가 대두가 되면 언론사를 찾아가서 언론사를 귀찮게 해야 되겠죠. 신문이 못 나오든지 방송이 안 되든지 우리가 매일 서울역이다 국보 저 대한문이다 뭐 동아면서 여기서 안 돼요. 맞습니다. 쳐들어가서 그 일대를 그 안에서 뭐 해야 아이고 태극기 저 또 몰려오면 골치 아프다 빨리빨리 못되게 해라 이렇게 말 안 듣는 국회 오늘처럼 특활이 이렇게 난리가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앞잡이 섰던 박영수 특검도 6억이나 특검비를 받아 처먹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 이게요. 이런 타깃을 노린 집회를 해야지 또 내일 뭐 저기 어디 모여 앉아가지고 택기 몇 번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갖다니 하겠냐. 말 안 듣습니다. 방송 모여 앉으면 허구한 날 아침마다 저녁까지 턱갈비 이런 거 묻으려고 낮에부터 태풍 온다 밤새도록 하다가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 김부세하고 이재명이가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밖에 안 해요. 이런 방송들도 쳐들어가서 편파방송 공정방송하라고 그 지금 각 방송에 공정노조라는 이 노조들이 다 잘려서 지금 저희들하고 똑같은 심정을 했습니다. 이런 세력 규합을 해서 그 방송 질을 들어 고쳐야 돼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기업 우리가 무슨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왜 너희들이 보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자빨들은 뒤에 어떻게든 도와주면서 왜 보수는 그렇게 되냐 이것 딱 알았다 그러면 그 기업을 상대로 가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대한민국 경제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 살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신문하고 기업하고 동시에 말아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신문에 광고하는 그 물건을 절대 사주면 안 됩니다. 이거 불매 운동을 시작해서 신문과 기업이 동시에 두 손 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정부기관이 됐든 정당이 됐든 뭐 어떤 게 됐든지 우리가 적어도 정의롭게 가서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하게 가서 요구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오늘 대학원에 앉아서 서울역에 앉아서 저 동아면섬에 앉아서 누구 내려와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아무리 해봐야 저쪽 위에서는 커피 마시면서 꼴값 들고 앉아 맞습니다. 이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아까 30대 40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독립운동에서 초계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나이는 35세 이하입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안중근 의사든 예를 들어 유관순 누나든 모든 사람들이 젊은 나이 때 초계같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왜? 그때가 울분이 가장 많이 끓을 때고 그 정의 앞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그 나이입니다. 저도 안 돼요. 여기 보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 회장님이셔.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웃습니다만은
이런 전략과 전술을 좀 모아서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또 옆에서 뭘 도와주면 잘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집회 현장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의 결사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준비되면 태극 집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상의를 해서 이제요 그 뭐 연단이 올라가서 내가 누군데 이거 좀 안 해도 돼. 아 이제 죄송합니다. 회장님 주식도 조금 내보면 나이 먹었다. 아니고요. 이제 뒤에서 그들을 밀어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 만드는데 일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적어도 50대까지만 그래도 당상에 올라가서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머지는 밑에서 흔들어야 돼요. 이 정도로 조직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태극기 집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젊은 아이들하고 가끔 만나서 이래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걸 가끔 느낍니다. 쟤는 말은 그래도 전쟁 터지면 쟤는 뒤로 뛰어가래요. 쟤는 옆에서 발만 한번 툭 차면 목숨 걸고 죽자 살자 앞으로 뛰어가래요. 쟤는 좀 시간은 걸리는데 조금만 잘 꼬셔서 가공을 하면 저게 진짜 안중근에서 진행되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요. 모여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그 결기라는 거는 젊었을 때 딱 안에 갇혀져야 5장 6부 안에 딱 갇혀져야 이게 안 빠져나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 그 집어열라고 집어여면 나오고 집어여면 오늘 태극기 들고 집회 현장에 갈 때는 간다. 내 요놈 새끼들 꼴로 가가지고 오늘 박살낸다. 집회 있다고 하지 말라고. 막상 가보면 사람 많은데 뒤에서 태극기 몇 번 흔들고 돌아옵니다. 지하철 타고 오는데 또 열받는 거야. 얘기할 건데 이게 벌써 3년입니다. 이제 이런 종집을 찍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자리처럼 참 고맙습니다. 대장님. 우리가 그냥 매일 집회 현장에서 모여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끝나는 이런 집회가 아니라 이런 상설 교육장을 통해서 우리가 결기를 다지고 가야 될 방향을 지적해주고 잘못된 정보로부터 잘못 생각을 해서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이런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런 상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자는 저는 아닙니다만 우리 이주천 교수님이 이런 교육을 또 잘해요. 많은 사실은 분들이 앞으로 안 나서 그렇지 그런 자리를 만들고 서로 머리를 조화되면 좌파요. 쟤들은 인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무수히 많은 이 보수는 깨지를 못해서 흩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거 이제 바늘로 잘 깨면 아무래도 여러분 매일 이런 자리에서 야 그래 저 사람 얘기 들을게 그래 턱칼비 저놈이 꼬불치문 같구나 그래 석탄밀수 북한산 딱 적혀 있는데도 지금 간세청이 모른다구나 그래 그 배로 쌀이 갔을까 아니야 쌀은 저번에 망경공업 왔을 때 그때 실어 보냈을 거야. 북한 애들이 왜 그 육로로 버스 타고 오면 되지 꼭 배를 타고 오는가. 그 다음에 12시 이후에 자정에 빨간 포대를 받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싹 보면 여기서 이제 논의를 했어. 그걸 폭탄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투쟁의 도구로 쓰는 근데 이게 아니고 가만 보다가 좌파들이 다 하고 난 뒤에 가서 뒷북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이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그룹을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는 단순히 어떤 그룹만 만들어서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의 심리 중에는 혼자는 못하지만 여럿이 모이면 잘하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우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군 출신 백인 그룹 제가 100을 쓴 거는 적어도 100명 정도의 입김이 가야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처럼 기무사가 저렇게 망가질 때 군 출신 100명 정도가 나서서 생명선을 발표하고 태극기를 들고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좋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처럼 지금 이렇게 다 쓰레기가 돼서 이렇게 난리를 치길 때
언론인 백인 그룹이 나서서 야 이놈 새끼들아 우리가 목숨 바쳐서 가까운 이 언론의 승리를 너희들이 망쳐서 쓰레기로 만들지 않느냐. 내 이놈들하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뭔가 태교를 흔들어야 언론사 후배들이 큰일 났구나.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법이 망가져서 지금처럼 자기도 뒤로는 턱할비를 받아 처먹고는 여기 나온다. 욕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뻔뻔한 얼굴로 TV에 나와서 턱할비 이렇게 받았으니까 징역 몇 년을 구형해 주십시오. 와 이걸 보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무슨 이런 인간들이 있는가. 마귀의 탄을 써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분을 예를 들어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 이분보다 깨끗하든지 아니면 이분과 똑같은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야 질책도 할 수 있고 처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똥 묻은 놈이 뭐 묻은 놈이 똑같은 놈이 앉아가지고 니는 내한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쯤 되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한때 날고 기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정도 했던 사람들이 모조리 밖으로 나와서 이 법이 잘못되지 않느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한 말씀 해야죠.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망가져가는 교육을 보고도 한때 제자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좌파가 겁이 나서 안 된대. 교육자가 뭡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제대로 된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인생이 망가지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1번 1번이면 천만다예요. 네 식구 중에 4번이 아버지요. 아버지 부르기 싫대요. 1번 강아지, 2번 여동생, 3번 엄마, 4번 아버지. 그러면 할머니는 뭐겠습니까? 할머니는 족보에 없어요. 가족이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적어도 교육자 100명 정도가 교육부 장관들 선수 많잖아요. 앞서서 나와서 망가지는 대한민국 교육 정말 필요 없어요. 이래 가서는 안 된다. 나라의 100년 대결을 내다보고 만약에 이 교육을 이 상태로 끌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로 연금은 또 받아야지. 또 연금 만나보면 안 되죠, 교수님. 뭔가 해결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아 큰일 났구나. 그래서 뭔가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 놔두면요 교육부 장관부터 시작한 저 밑에 선생까지 전부 다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학생들의 책에 김일성을 영웅처럼 묘사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버젓이 들어가 있고 북한에서 온 영화 9편이 부천 영화제에서 그대로 상영이 돼서 김일성을 영웅시하고 김정은을 영웅시하는 이런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요거 조금 약간 이제 컨닝했는데 우리도 이제 태극기 집회가 끝나면 매 회의에서 전차 회의 결과 보고 각 팀 및 특위 보고 각종 행사 평가, 이후 투쟁 계획, 대응 방안, 기자회견 및 진행한 검토들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분명히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는 여러분들께서 10원, 20원 그 어려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번 돈을 그렇게 모금함으로 내놓을 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언론들이 태극기 집회 나가면 5만원, 10만원 준다는데 내 돈 내고 태극기 흔들고 그 치열한 얘기를 듣고도 참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아니 이거 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총무 하나 맡겨놓고 자 봐라 얼마 이래 걷어서 얼마나 이렇게 쓰다. 자 여러분 모자랍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남았습니다. 다음 집회는 모금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그렇게 되겠나 이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보수의 승리는 남자가 아닌 여자 때문에 됩니다.
그 여자 중에서도 아줌마 때문에 보수는 살아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태극기 집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여성들이 똘똘 뭉칠 때 분명히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회장님이 저놈이 1시간 만에 1시간 반이나 그래도 2시간 먹고 또 할 거예요. 예예. 다음 기회에 혹시 또 이런 기회가 되면 여러분 뵙고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국비 유학생 1년 동안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좌파들 그 제가 수십 년 해놓은 이런 매뉴얼 싹 훔쳐다가 샥 보고 이거 연구해가지고 또 새로운 이제 연구 공감을 또 만들어서 또 보수에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작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고대 트러스트 프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